그래서 세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세금에 대해서 과세 요건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과세 요건. 즉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법도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데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법이면 항상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요건이 있어요. 법률 효과가 있고. 즉 이 친구하고 내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있는 지금 집이 있다고 해봐요. 집을 나한테 판다. 나는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법률 행위라고 해요.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법률 행위에 대한 요건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요건이 필요하듯이 우리 세법도 과세하기 위해선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국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우리한테 삥을 뜯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법조를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야, 누가 내는 거냐? 누가.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 책을 보면 항상 목차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차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세법 책의 초반에 나오는 게 납세 의무자예요. 이따 제가 국세법령정보센터를 소개해 드릴 텐데 거기에 가서 법전을 한번 유심히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제목만 보세요. 법전에 다 제목이 있거든요. 소득세법 전에 보면 제목이 있고 법인세법 전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1조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 법의 목적 이런 게 있고 2조는 앞으로 이 법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들을 두고 있고요. 3조에 가면 대부분 납세 의무자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전에 보니까 야 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다. 법인세는 누가 내는 거다.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거다. 라는 식의 납세 의무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가 납세 의무자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과세 대상이 필요해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는 사람은 과세 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잘은 모르겠지만 소득세를 낸다라는 건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개인의 소득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법인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이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이런 것들이 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세 대상에 대해서 우리 법전에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어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소득이 있었을 때, 어떤 재산이 있었을 때 그때 세금 내야 되느냐 과세 대상이 법전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세금이라는 건 보통 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돈으로. 그럼 돈을 계산하기 위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걸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과세 표준. 그래서 세무회계라는 거 공부 이런 거 하시면 이 과세 표준을 계산한 여러 가지 계산식들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에 뭐 2차 시험에 나오는 세법학 이런 건 이건 별로 관심 없어요.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세법을 나눠서 막 공부하고 시험 보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세 표준까지만 나왔다고 세금이 결정되는 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현실에서. 세율이에요, 세율. 그래서 돈 많이 벌어도요. 세율이 낮으면 세금 적게 내도 되겠죠. 세율이 높으면요. 많이 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세법 자잘자잘하게 개정하는 거에 국회의원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소득세 세율 올린다 그러면 서로 난리를 치는 거죠. 요즘 신문에 보면 공시지가 올린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세율을 안 올리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난리치죠. 실질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서로 쟁점이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세율이 있어요. 세율. 이 세율의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그냥 세율이 단순해요. 10% 또는 0%예요. 그러면 이런 걸 단일 비례 세율 이렇게 불러요. 단일 비례 세율은 어떠한 것도 10% 아니면 0%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누진세율이라고 불러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 내래요. 10억 버는 사람도 10% 내래요. 뭔가 공평하지 않죠. 그렇지? 많이 버는 사람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공평이라는 거. 우리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데요. 그렇죠? 형평하지 않은 거, 공평하지 않은 거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이 세율에 있어서 누진세 구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누진세 구조를 잘 아셔야지 세금이 왜 바뀌는지, 왜 사람들이 열받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법전에 써야 되고 우리가 공부하는 주요 테마는 이 네 가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율 같은 건 대신 암기하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세율은 다 줘요. 그래서 암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구조는 알고 계셔야지 이해하는데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세율까지가 있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과세 요건은 아니지만 과세 요건에 준한다고 보는 건데요. 이게 소득세 같은 경우는 돈은 매일매일 벌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과세할 수는 없겠죠. 오늘 벌자마자 국가가서 삥을 계속 뜯어요. 무슨 뭐 앵벌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소득을 모아서 합산해서 세금을 내요. 그래야 누진세도 잘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간을 모으는데요. 그걸 과세 기간이라고 불러요. 과세 기간. 그래서 과세 기간도 적어도 법전에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분들은 4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진 않으셔도 좋은데요. 지금 단계에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세목이든 이걸 위주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